예,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운입니다. 근데 단순한 운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언제 시작됐는가 그 때와 시를 알기 위함이죠. 그 때와 시는 예를 들어서 뭐 언제 합격될까, 또 언제 결혼할까, 뭐 등등의 우리 이제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몇 년 동안 열심히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했다고 봤을 때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시험에 합격하는 운이 언제인가, 또는 합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알기 위해 이제 사주를 보통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주 명리의 꽃, 운명, 다시 말해서 예, 운을 알기 위한 방법, 궁극적으로 우리가 운을 어떻게 봐야 적재적소 정확한 운을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녹화를 했었는데 그 마이크를 전환을 시켜놓질 않아서 지금 다시 이제 마이크를 켜고 다시 이제 찍고 있어요. 어, 자, 그러니까 운을 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어떤 글자를 읽기보다는 그거에 상반되는 운이 운을 이제 읽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역학이라고 그러죠. 역학. 이 역학에서 이 역자가 이제 바꿀 역자입니다. 그 뭘 바꾸냐? 뭐 저도 이제 처음 이제 뭐 명리학을 이제 접하고, 또 다른 이제 뭐 기타 이제 역학을 접하면서 왜 역학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참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이름이 역학인가 보다. 역학 속에 뭐 육효도 있고 명리학도 있고 뭐 철판신수도 있고 자미도수도 있고 뭐 그런 그냥 단순한 명칭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운명 속에 운을 보는 방법은 이 역이란 단 한 글자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역학의 역자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그런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너무 쉽게 넘기지 않았나. 이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인류 최고의 운명학 학문인데, 그 대표적인 이 글자 속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단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의미인데, 뭐, 뭐 저만 몰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저만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와 비슷한 운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글자를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자, 필기 도구를 좀 꺼내고요.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사주 원국과 이제 대운이 이렇게 대운표가 있는데, 이 서로 간에 이제 그 상생상극이 일어나죠. 어떤 이제 뭐 38대운이라든가 48대운에 이런 글자가 원국에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뭐 보면은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요런 이제 글자, 요 글자가 요 일간에 대비하면은 식신이죠. 예, 식신입니다. 식신의 의미를 찾아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 뜻을 그대로 읽어주는 형태로 상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글자에서 이제 얘기를 이미 하고 있죠. 바꿔야 보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이제 사주 명리학의 벽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대운 또는 이제 뭐 세운도 그렇고 월운도 그렇고 일운도 그렇고 그 운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형태로 기륭화복을 주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자 좀 이제 시간을 이제 냈는데, 그래서 이 운이란, 다시 말하면은 역이다. 예, 운을 알기 위해서는 바꿔야 보이는 것이고, 이 바꿨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을 몇 단계로 이게 파생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이 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운을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제 꽃이라 그러죠. 왜 꽃이라 그러는지 보냐면은 이 사주 팔자, 예, 8개의 고정된 글자는 사실 이제 태어나면서 숙명처럼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글자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응애하고 세상에 이제 첫 울음을 이제 터뜨리면서 하늘에서 이제 부여를 받게 되는 거죠. 부여를 받게 되는데, 이 대운의 흐름은 여기 이제 보이면은, 예, 8세 이제부터 이제 대운이 시작을 하죠. 이 8세부터는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의 영향도 받고, 뭐 이제 조부모의 영향도 받고, 조상 선대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좋게 영향을 받으면 뭐 선조의 뭐 이제 가업에 유업을 있거나, 또는 뭐 기술이나 재능이나 뭐 재산 뭐 그런 걸 이제 얻게 되는데, 반대로 좀 가혹한 환경에서 태어났을 경우, 뭔가 나에게 이제 좀 주는 존재들이 없거나, 오히려 이제 뭐 좀 뭐 학대하거나, 뭔가 맨날 집에서 이제 부부 싸움 하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한테는 너무 이제 환경적으로 안 좋죠. 불안 장애도 생길 수 있고, 뭔가 이제 공부 같은 거에도 좀 이제 집중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뭐 비행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자신의 이제 불만, 어떤 사회적 어두운 이제 환경 속에 스스로 이제 접어들면서 그렇게 이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 이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운의 흐름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이 주인공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는 게 이제 대운의 흐름, 다시 말해서 이제 운인데, 이 운을 모르면 사실은 이게 사주 명리학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보려고 하면은 그냥 물어보면 되죠. 아, 뭐 선생님은 또 뭐 어디서 무슨 일 하십니까? 뭐 가정 환경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미래를 알고 싶어서 사주 명리학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 운을 모르면은 사주 명리학은 죽어있는 학문과 같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물론 이 뭐
얘기는 누가 또 많은 사람이 또 이제 공감을 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의를 좀 일단 세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사주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반대로 굉장히 이제 삶이 어렵고 힘들고 좀 너무 이제 그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돈벌이도 안 되고 정말 거의 이제 벼랑 끝에 서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철학관 같은 데 문을 두드리죠. 저는 왜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보통. 저는 뭐 해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새로운 어떤 환경으로 자신의 어떤 그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이제 미래의 두려움, 이제 그런 게 이제 함축이 돼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자신도 이거 좀 내 운명을 좀 알아가 보자 하면서 책을 또 이렇게 서점 같은 데 가서 또는 유튜브를 뒤져서 공부를 조금씩 합니다.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뭐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냥 해요. 뭐 이게 백호살이라고 하는구나, 뭐 역마살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사주 공부는 어느 정도 사주 기본기, 뭐 외울 거 외우고, 그 다음에 뭐 육친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파악을 한 다음에 운 해석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빨리 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사주 분석 같은 거는 웬만히 이제 할 줄 알아도 운 해석을 모르면 그만큼의 어떤 기간이 더 걸려요. 나는 이게 뭐 정인격이라고 하면은 좋은 글자죠. 나에게 뭔가 이제 문서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이런 집문서,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아주 좋은 이제 길신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분명히 정인운인데 왜 나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흉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자꾸 돈에 쪼들리게 되고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그런 일이 왜 생길까? 근데 그런 또 이제 혼란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명리학을 왜 공부를 하지? 그런 이제 불신의 어떤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게 공부를 해봤는데 명리학이 잘 운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약간 섣불리 좀 엉성하게 공부를 하고 아주 깊이 있게 어떤 뭐 배움의 어떤 뭐 이제 스스로의 어떤 뭐 개인 사사를 받거나 뭐 될 때까지 공부를 안 해본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는 부분을 항상 이제 좀 마음에 새기고 운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운은 다시 말해서 이제 역이라고 그래요. 바꿔서 생각하는 거,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사주라는 것은 이 사주 원국은 이제 고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흐름은 이거와 이제 상관관계를 이루게 돼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극하고 뭐 상생해주고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대운도 나의 일부예요. 내가 뭐 이제 어디서 얘기하기는 뭐 이제 전생에 뿌려놓은 나의 똥이다. 뭐 내가 이제 벌려둔 일을 내가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이생의 숙제들이다. 뭐 그렇게 얘들 또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은 약간 이제 좀 뭐 그것도 일부 인정은 되지만 이 다가오는 이 운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음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역지사지의 어떤 그 생각으로 좀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게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년간에 뭐 이제 사주풀이도 하고 뭐 아는 사람 사주도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련을 하죠. 근데 뭐 이게 하나의 사주가 다 똑같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주라도 어떤 사람은 뭐 새우잡이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이제 그 대통령 뭐 김영삼 대통령인가 그 대통령 사주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저기 남해 어디서 저기 멸치잡이 업으로 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간에 이제 돌았었죠. 그래서 똑같은 사주래도 완전히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이제 벌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 행동 양식은 비슷하다. 왜냐면 뭐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이제 국민 전체를 이제 이끌어가고 뭔가 통제도 하고 베풀 건 베풀어 주고 이렇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반대로 또 이제 멸치잡이 어부도 그거를 잘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뭐 이제 그 양식 방법은 또 뭐 많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수많은 이제 대상을 거느리고 예, 그 환경을 또 제공을 해주고 다스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항상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상생상극, 상생상극.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책이든 역학책 이제 첫 페이지 조금 지나면은 상생상극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뭐 처음에는 조금 봐요. 초학자들, 초보들, 뭐 저도 물론 그렇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목생화, 뭐 토생금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조금 생각하면은 너무 단순하죠. 뭐 그런데 뭐 큰 의미가 있겠어 하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 격국도 뭐 이제 정제격은 뭐 이제 어떻고 편인격은 어떻고 의미만 잔뜩 이렇게 써놔요 책에다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제 그 격국에 이제 돌아가는 방식 어떤 운에는 어떻게 동작을 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생활 방식이 바뀐다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설명들이 미약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되면 이게 전문가 이제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잠시 잠깐 생각한다고 해서 뭐 금방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꾸 생각하고 깨닫고 비교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건데 좀 뭐 끝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이제 역학 공부는 사실은 이제 일반 학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인증서가 있잖아요. 뭐 이제 어디 졸업했다, 뭐 석사다, 박사다 그런 식으로 이게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 명리학은 사실 이게 딱 뭐 병원 질병 치료하듯이 뭘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부모가 틀리고 처가 틀리고 자식들이 틀리고 선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이제 취약점이 이제 있고 또 그런 데서 또 다른 또 매력이 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주가 아주 똑같이 산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무서울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사주가 안 나타나려면 지금 명조수로 보면은 남자 여자 합해서 이제 50만 개 정도 되잖아요.
뭐 52만 7,400개인가요? 그렇게 있는데 아주 거기에 뭐 제곱에 한 4배 뭐 200만 개 정도 의 어떤 그런 사주 분석 기법이 좀 추가돼야 좀 더 세밀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4주가 되는데 5주, 6주를 만들어서 해야 분단위, 초단위까지 재야 진짜 면밀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뭐 전해 내려온 옛날부터 이제 전해 내려온 만들어진 학문이잖아요. 그때는 뭐 시계도 없었고, 예, 뭐 전자시계도 없었죠. 전자시계도 없었고, 뭐 이제 초단위를 잴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각을 이제 두 시각을 예, 이렇게 이제 12시각으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약간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좀 아쉽다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주도 사실은 이제 제대로 예, 공부를 못해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해서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부분 또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게 자꾸 울리니까 예, 이걸 잠시 이렇게 줄여놓고 자 그러면은 그냥 잠깐 여담을 했는데 자 그래서 상생상극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상극이 일어났을 때 그 상생보다는 상극이 일어났을 때의 변화점이 사실 이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충돌을 했을 때, 극을 받았을 때, 또는 그거를 다시 복구했을 때, 그런 지점에서 인생에 뭐 전환점도 생기고, 뭐 이제 뭐 복권도 맞고, 뭐 승진도 하고 합격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격에는 뭐 이제 정팔격이 있죠. 뭐 정인격, 정제격, 정관격, 뭐 편인격, 식신격, 뭐 편제격,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운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격을 모르면 운 해석이 일단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48대원 임수운이 왔다. 여기 이제 화면에 이제 임수운이 왔다. 임수운이 오면은 이거를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생기죠. 뭐 그렇다고 아무데나 이거 임수가 오니까 뭐 여기가 뭐 기임탁수가 되고 정이 한목이 되고 뭐 이게 설기가 되고 뭐 이거 식신이니까 뭐 이게 임수가 강해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이게 상담이 이제 산으로 가죠. 하나도 맞는 것도 없고 횡설수설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준을 격에다 맞춰야 되는데 특히 이제 월지에 격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임수가 왔을 때 극을 위주로 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이 임수를 극해줄 글자가 없어요. 육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뭐 기토로 하자니 이게 좀 약하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양대 양, 음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양대 양, 음대 항상 반응은 음대 양대 양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합, 극보다는 합을 좋아합니다. 그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보다는 정답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서로 이제 뭐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이제 좋아하게 되죠. 여기 오행도 마찬가지고 이 대운에서 오는 글자는 합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이 되면 어떤 현상이 또 나는가? 요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요 운에 대한 이제 개념적인 부분만 또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인격이에요. 정인격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 사주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인격이라고 하면은 아주 이제 길신으로서의 이제 역할로 봤을 때 좋죠. 예, 어떤 뭐 상장도 되고 뭐 수상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집문서도 되고 뭐 학업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정인격에서 예를 들어서 정제가 왔다. 여기 보죠. 정인격에서 정제운이 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정인격이니까 그냥 정인격을 놔둬버려요. 그리고 정제가 오니까 아, 돈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안 생기죠. 이상하게 뭐 일이 꼬이고 막 돈 때문에 허덕이게 되고 또는 뭐 직장에서 하던 일이 뭐 이렇게 어긋나거나 심지어는 뭐 이제 집에서 이제 돈 때문에 뭐 전세금 올려달라는 소리가 갑자기 날라와서 이사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격에서 정제운이 오면 또는 정관격에서 상관운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운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운을 보려면 바꿔서 생각을 해야 제대로 보인다. 요 이제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좀 자세하게 운에 대해서 운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